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29,000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있어서 뒷부분에는 이제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틀 전부터 29,000달러대로 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 커브상에서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자산들 쪽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리스크 커브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특히 자산운용 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를 도표로 일직선을 그려서 나타낼 경우에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 우상향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을 제공해주는 자산이 되는 거고, 이제 왼쪽 하방으로 갈수록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에셋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현금일 테고요.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대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가장 끝까지 가면은 벤처 캐피털 같은 이런 투자 상품들이 있겠죠. 비트코인도 이런 리스크 커브의 상에 놓고 봤을 때 거의 벤처 캐피털에 가까운 수준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로스에 대한 우려가 생겼을 때 리스크 아페타이, 리스크에 대한 식욕인데 직역을 하면은 리스크에 대한 수요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낫겠죠. 리스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이 커브의 가장 끝에서부터 로우 리스크 있는 쪽으로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리스크에 대한 아페타이트이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더 리스크가 많은 자산을 주워 담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요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은 이유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지금 코로나 국면으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기대가 생겼었는데 그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경제 성장, 그로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국면이 되겠죠. 이런 어떤 센티먼트가 이제 주식시장 조정이라는 형식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3만 달러 지지선을 뚫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로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지난주에 막 화두가 되었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로스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없겠죠. 이러한 우려를 반영을 해서 시장 금리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 10년 국채가 지금 금리가 1.2%를 하회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테이퍼링을 감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밸류를 움직이는 밸류 드라이버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의 밸류 드라이버랑 주식시장의 밸류 드라이버는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주식시장이랑 다른 요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세계 경제 그로스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을 포함한 전통 금융자산의 밸류 드라이버는 세계 GDP 성장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반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어덥션이죠. 네트워크 어덥션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규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유기적으로 올게닉한 어떤 그런 어덥션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요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 드라이버가 주식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다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값어치가 같이 떨어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움직임이 주식과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비트코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Greed and Fear Index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를 이제 수치화한 어떤 그런 지수인 거죠. 지금의 이 인덱스를 보면은 extreme fear로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fear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워런 버펫이 얘기를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 욕심을 내야 되는 거고 greedy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greedy 할 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 fear가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워런 버펫의 좋은 대로 한다면은 사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지금 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위에는 뭐 아무도 선뜻 살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지신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코노믹스라는 매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분석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에 따라서 고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각 구간별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그냥 고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래도 갖고 있는 보유량에 따라서 작은 고래가 있고 중간 사이즈 고래가 있고 아주 큰 고래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대여섯 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눠서 가장 작은, 일종의 가장 작은 피쉬는 1BTC 이하로 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나눠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구간은 1000BT에서 10만 BTC인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슈퍼 고래로 완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고래들도 포함해서 어떤 행동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불장이 시작된 작년 하반기에는 이 모든 구간에 있는 지갑들이 비트코인을 다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구간에 있던 1BTC 미만인 구간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비트코인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 슈퍼고래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했죠. 근데 3월달 들어서부터 이 양상이 또 바뀝니다. 3월달부터는 가장 밑에 구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반대로 큰 슈퍼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를 시작하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한 5월 초까지 쭉 올라서 한 6만 불까지 갔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슈퍼고래가 주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3월달 이후 3월달에서 5월달 사이는 작은 개미들이 주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5월달부터 장이 망가지면서 다들 거의 스톱된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한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난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간이 방금 말씀드린 1BTC 구간이 진짜 작은 개미들과 1000BTC 이상 들고 있는 슈퍼고래들, 이 두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펫의 남들이 두려워할 때 greedy 하라는 조언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신지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워런 버펫의 조언을 따른다면은, 그리고 자금의 여력이 있는 거라면은 지금 사는 것이 워런 버펫의 조언에 따른 행동이겠죠.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뭔가 호재가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있을 그 비워드 컨퍼런스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월드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전전 영상 정도에서 제가 다뤘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참여를 할지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죠. 컨펌이 된 것 같습니다. 비월드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가면은 일론 머스크가 메인 스피커로 사진과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리플에 대한 업데이트를 조금 드리면은,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힌맨의 증인 채택이 7월 27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며칠 사이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리플한테 유리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SEC 의장 5명 중에 2명, 헤스터 피어스랑 그다음에 일라드 로이스맨, 이 두 분이 쓴 레터를 리플 측 변호단이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이 레터는 사실 리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다른 소송 때문에 쓰여진 레터인데, 리플 측에서는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중요한 레터라고 생각을 해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 레터는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SEC의 불분명한 행동과 가이던스 때문에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규제에 관한 확실한 가이던스를 SEC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SEC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는 것 같은 행동은 가끔씩은 하는데 전혀 충분치 않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레터예요. 이런 레터가 지금 현재 SEC 5명 의장 중에 2명이 사인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SEC 의장들 중에서 굉장히 크립토 프렌들리한 걸로 알려져 있죠. 2월 초였나요? 그때도 한번 크립토 프렌들리한 그런 의견을 SEC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SEC가 향후 크립토 회사들과 뭔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때 공식적으로 이 SEC의 의견은 크립토 업체들과 협상할 때 좀 많은 어떤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피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 레터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리플 변호단 측에서 펼치고 있는 그 전략, 크게 두 가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두 번째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규제 당국에서 일반인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이 무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Fair Notice Defense 전략인데, 윌리엄 힌맨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Fair Notice Defense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헤스터 피어스와 일라드 로이스맨의 레터도 Fair Notice Defense를 위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인과 증거 로 인해서 XRP가 증권인지 아니었는지, 설령 증권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시장 속에서는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리플이 법적으로 타당한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서 SEC의 입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쌍방이 합의를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 네트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전 세계 똑똑한 개발자들과 어떤 우수한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어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